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가 어느새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광숙이 꽃뱀으로 몰려버렸습니다. 독꽃하게 이간질로 동석은 광숙이 꽃뱀이라고 오해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오해는 광숙의 연이은 소개팅으로 더욱 깊어지고 마는 것 같습니다. 주실은 알고 지내는 지인들로부터 딸의 소개팅 상대들을 주선받게 되는데요. 하필이면 소개팅 장소가 LX 호텔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석이 보는 앞에서 여러 차례 소개팅을 이어가게 되는 광숙. 애초에 광숙은 소개팅 따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실의 성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된 거죠. 제 생각에는 광숙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딪혀야 될 일이라면 한 번에 해치워버리자. 그래서 같은 날 소개팅을 몰아잡아 하루 만에 여러 남자와 연이어 소개팅을 하는 것 같네요. 이런 광숙의 모습에 동석은 그녀를 문어발 꽃뱀이라고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소개팅을 여러 번 하는 건 생각하기에 따라서 너무 이상할 테니 말이죠. 광숙은 남자를 사귈 생각도 없었고 단순히 주실과의 약속을 지키자라는 생각이었겠죠. 참고로 광숙은 강수를 술도가에 들이는 조건으로 주실의 소개팅 요구를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동석의 오해를 더 깊어지게 만들어버리는 나비효과를 불러오고 말았네요. 과연 동석의 오해는 어떤 식으로 풀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럼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를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언뜻 보아도 드셀 것 같았던 천수의 와이프 강소연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천수는 그녀와 마주한 자리에서 자신의 실직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강소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을 선언하는데요. 10년이 넘게 기러기 아빠로 살아온 천수에게는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천수는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지만 강소연은 이혼을 강행할 생각으로 보였습니다. 왠지 그녀는 미국에서 이미 다른 남자와 딴살림을 차린 게 아닐까 하네요. 그리고 그녀의 불륜행각을 바로 미순이 밝혀낼 듯 합니다. 편의점을 하고 있는 미순은 얼마 전 강소연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미순은 강소연이 천수의 와이프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큰 신경을 쓰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강소연의 전화통화에 주목하게 됩니다. 당시 강소연의 전화통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열흘밖에 살지 않은 형수가 술도가를 홀랑 먹어버렸다. 아마도 술도가를 언급하는 모습에 미순의 눈길이 쏠린 것 같은데요. 강소연은 제 몫을 찾아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대체 그녀가 통화하고 있는 상대는 누구였던 걸까요? 그녀가 그렇게 미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 때문이 아닐까요? 드라마의 결말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어찌됐건 천수는 강소연과 이혼을 하고 미순과 이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천수는 강소연과 갈라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말은 즉 조만간 천수의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커다란 사건이 터질 거란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천수가 이혼을 결심할 정도라면 그건 불륜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두 사람이 떨어져 산 세월이 너무나 길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식이 소중해도 강소연이 남편을 너무 막대하고 미국에서 계속 살겠다는 건 분명 내연남이 있어서가 아닐까 하네요. 아마도 그녀의 불륜을 밝혀내는 건 이 두 사람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편의점에서 의도치 않게 또 한 번 강소연의 전화통화를 엿듣게 되는 미선 또는 이제 고등학생으로 엄마의 불륜을 지켜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천수의 딸 영주. 결국 천수는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하고 미순과 같은 처지가 되어 동병상련을 느끼게 될 듯합니다. 위자료는 결국 천수가 아내에게 요구하게 될 것 같네요. 하지만 강소연과 천수와의 관계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렇기에 광숙의 술도가를 탐내고 있는 것인데요. 천수에게 이혼을 선언한 그녀는 급기야 광숙에게까지 찾아갑니다. 한창 호텔에 납품을 하고 있던 그녀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강소연에게 아연실색을 하고 맙니다. 강소연이 자신의 상속 유류분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요구인지는 여러모로 생각해봐야 할 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술도가는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겨우 광숙이 전 재산을 쏟아부어 술도가를 지켜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소연은 주변 땅값이 폭등했다는 말을 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땅값이 올랐다고는 해도 그때 술도가를 팔았다면 빚잔치를 하고 난 뒤 재산이 한 푼도 남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강소연은 막무가내로 자기 몫을 떼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재산에 욕심을 내서 장수와 결혼한 게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게 됩니다. 이에 기가 찬 광숙은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어쩔래라는 식으로 되받아쳐 줍니다. 이건 광숙이 화가 나서 다소 비꼬아 한 말이었지만 이를 엿듣게 된 동석은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버립니다. 광숙은 몰래 뒤에서 자신의 대화를 듣고 있던 동석을 마주치게 되지만 딱히 해명 같은 걸 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동석은 그녀에 대한 오해가 더욱 깊어지고 맙니다. 이에 더해 독고탁이 한술 더 떠 그녀가 꽃뱀이라는 험담까지 하게 되는데요. 동석은 독고탁에게 뜬 소문을 현혹되어 어쩌면 그녀가 남편을 죽이는데 관여했을지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거 왠지 회가 거듭할수록 동석의 오해가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러다 아주 속 시원한 사이다가 펼쳐져 동석의 오해가 말끔히 풀렸으면 좋겠네요. 과연 이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오해가 깊어지고 있는 커플이 여기 또 있었죠. 바로 흥수와 옥분의 이야기입니다. 김 원장의 두 얼굴을 눈치챈 옥분은 흥수에게 조심하라는 경고를 해주는데요. 흥수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김 원장의 모함을 하는 옥분이 좋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흥수는 오히려 옥분이 나쁜 여자라고 생각해 그녀를 피해 다니게 됩니다. 그 사이 흥수는 김 원장에게 정식으로 고백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 이벤트까지 하면서 말이죠. 이 모습을 목격한 옥분은 그날로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눕게 됩니다. 하지만 흥수가 걱정되는 마음 때문인지 계속해서 김 원장의 주변을 살피는 흥수. 참고로 김 원장은 부유한 부모 밑에서 부러울 것 없이 자란 참한 색시감으로 시장바닥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명문예술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지금은 학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녀의 그런 소문들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사기꾼이었던 것이죠. 부유한 부모는 개뿔 학원 임대료도 내기 힘든 상황에 집은 달동네 어디 보이지도 않는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초등학생 정도 되는 딸까지 있었지만 이를 감쪽같이 숨기기 위해 딸을 조카로 둔갑시켜 둔 나쁜 엄마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번에 광숙과 만나는 자리에서 또 하나의 거짓말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광숙은 자신도 피아노를 전공한 친구들이 있다며 어느 대학 출신인지 묻게 되는데요. 광숙의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이 질문에 갑자기 김 원장의 얼굴이 굳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정색한 얼굴로 너무 무례한 질문이 아니냐고 버럭 화를 내는데요. 그녀의 이런 반응으로 보아서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는 것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 원장은 딱 봐도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사기꾼인 듯 하네요. 과연 옥분이 어떻게 김 원장의 정체를 밝혀낼지 벌써부터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